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은 3강 판구조론과 플룸구조론입니다. 판구조론 많이 들어봤죠?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이런 경계에 관한 얘기, 그리고 판구조론을 보완하기 위한 플룸구조론이라는 이론까지 배워볼 겁니다. 자, 근데요, 사실 이 내용은 쌤이 예전에 1년 전이네요. 1년 전에 찍은 강의가 있는데 그때 발산, 수렴, 보존형 경계 각각 나눠가지고 강의를 찍었었어요. 근데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한 강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자세히 배우고 싶습니다 하는 학생들은 이번 강을 쭉 들은 후에 이 강의를 찾아가지고 한 번 더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홍보해봤고요. 자, 그럼 우리는 판이 뭔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판이 뭐냐? 자, 우리 지구를 자릅니다. 지구를 마치 수박 자르듯이 지구의 단면을 잘라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지구의 가장 바깥쪽에 얇은 껍질, 지각이라고 합니다. 우리 각이 껍질이란 뜻이죠. 각질. 자, 그리고 지각 바로 아래 가장 두꺼운 층이 있는데요. 요걸 우리 멘틀이라고 합니다. 멘틀. 자, 그리고 멘틀 아래 핵이 있는데 핵은 이렇게 외핵과 더 안쪽에 내핵으로 나뉘어집니다 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요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만 그려놨습니다. 자, 볼게요. 자, 지각이라 했을 때 우리가 밟고 설 수 있는 대륙 지각도 있고요. 바다 아래에 있는 해양 지각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멘틀이 있는데 우리가 멘틀을 다시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로 나뉘어요. 근데 지금 상부 멘틀의 일부분만 나온 건데 그 상부 멘틀 중에서도 가장 윗부분은 우리가 최상부 멘틀이라고 할게요. 이 최상부 멘틀은 딱딱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상부 멘틀에서 최상부 멘틀 아래쪽에 연약권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약권은요, 어떤 상태냐? 얘는 암석, 딱딱한 상태가 아니고 부분 용융 상태예요. 우리는 암석이 녹은 거를 마그마라고 하죠. 근데 이 부분 용융은 마그마가 될 정도로 다 녹은 건 아니고 일부분은 녹고 일부분은 녹지 않은 상태. 젤리 같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완전 딱딱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어요. 여기 연약권은 유동성이 있다. 유동성이 있으면 얘가 이런 식으로 대류할 수 있는 거고, 자, 근데 이제 그 위쪽으로 올라갈게요. 여러분, 우리가 딱딱한 최상부 멘틀과 그 위에 또 딱딱한 지각을 합쳐가지고 암석권, 그리고 이 암석권의 조각들을 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석권, 판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암석권, 판 똑같은 말. 그럼 해양 지각을 포함하고 있으면 요거는 해양판. 대륙 지각을 포함하고 있으면 요거는 대륙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런 거예요. 아래쪽에는 연약권이 유동성이 있으니까 대류하고, 그럼 그 위에는 딱딱한 암석권의 조각인 판이 이동을 할 수 있구나. 이 대류를 따라서 마치 컨베이어 벨트 위에 물건이 올려져 있을 때 그 물건이 이동하는 것처럼. 자, 근데 이번엔 해양판과 대륙판 살짝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해양판과 대륙판 중에 판의 두께는 누가 더 두꺼울까요? 그림에서 아예 나타나 있죠. 대륙판이 훨씬 더 두껍습니다. 자, 그리고 해양판과 대륙판 중에 밀도는 누가 더 클까요? 밀도는 해양판이 더 큽니다. 왜요? 해양판을 이루고 있는 암석의 밀도가 더 크거든요. 자, 해양판을 이루고 있는 암석이 누구냐? 주로 해양판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대륙판은 주로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무암이 화강암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밀도가 크다. 그럼 여기서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만약에 해양판과 대륙판이 서로 이렇게 가까워지다가 얘네가 부딪히게 된다면 둘 중에 밀도가 더 큰 해양판이 이렇게 대륙판 밑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해양판은 현무암입니다. 대륙판은 화강암입니다. 요거 외울 때 좀 좋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싸울 때 사람들끼리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치고받고 폭력 쓰면 안 되겠죠. 대화로 풀어야 돼요. 대화로. 그래서 여러분 대화합시다.
대화해연. 우리 대화해연. 대륙지각, 화강암질, 해양지각, 현무암질. 이렇게 대화해연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판이 뭔지, 판의 구조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판과 판이 만났을 때 그 판들의 경계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판과 판, 이렇게 두 개의 판이 있을 때 그 판들 사이의 경계의 종류를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세 개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먼저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두 판이 지금 멀어지고 있습니까?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멀어지고 있죠. 자, 두 판이 멀어지는 경우 우리가 발산형 경계라고 해요. 우리 수학 시간에도 발산이란 말이 나오죠.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발산이라고 했을 때 뭔가 멀어지고 퍼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발산형 경계는요. 그 아래에 있는 연약권, 즉 멘틀의 대류가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멘틀 대류가 상승하면서 양옆으로 퍼지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는 두 판이 이렇게 멀어지면 여러분 요 가운데에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 빈 공간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이제 마그마가 굳으면서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 태어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 새로운 판은 다 해양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자 이제 두 번째 그림 보면 이번엔 판과 판이 서로 가까워지고 있죠. 이렇게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를 우리는 수렴형 경계라고 하고요. 수렴형 경계는 그 아래에 있는 연약권, 즉 멘틀의 대류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하강하는 부분입니다. 멘틀 대류가 하강하면 이제 판과 판이 수평적으로는 모여지는, 가까워지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기존의 판이 소멸되는, 죽는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판이 사라지는 장소다. 그리고 이 수렴형 경계는 두 판이 가까워지다 보면 이제 겹쳐질 정도로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처리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판 중에 밀도가 더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들어가는 이런 걸 우리가 섭입형 경계라고 하고요. 두 판이 충돌해가지고 위로 솟아오르는 거 우리가 충돌형 경계라고 합니다. 이건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보고 자 마지막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두 판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스쳐 지나가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자 보존형 경계는 그 아래 정의를 읽어보면 판이 수평으로 미끄러지면서 어긋나는 스쳐 지나가는 경계고요. 그 아래에 있는 멘틀 대류의 그 방향도 이렇게 수평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는 어떤 판이 새로 태어나는 생성도 그리고 기존의 판이 죽는 소멸도 일어나지 않고 보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형 경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판과 판의 경계의 종류는 이렇게 발산, 수렴, 보존 세 종류로 나뉘어지고요. 우리는 이제 이 각각의 경계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발산형 경계는요. 멀어지는 두 판의 종류에 따라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질 수도 있고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 선생님 해양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경계는 없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있겠지만 실제 지구상에서 그런 예시는 찾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해양판과 대륙판의 발산형 경계는 배우지 않아요. 자, 그럼 우리 위쪽에 있는 해양판과 해양판의 발산형 경계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떤 경계에서 생기는 지형, 지리적인 어떤 모양, 그리고 지각 변동이라 하면 뭐 지진이라든가 화산 활동, 아니면 뭐 산이 만들어지는 조산 운동 이런 것들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자,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멀어지는 이 경계의 그림을 보면 일단은 바다에 이렇게 산맥이 있어요. 이렇게 바다에 생기는 긴 산맥을 우리는 해령이라고 하죠. 근데 해령은 사실 여기 좀 그림으로 그려보면 해령은 이렇게 볼록볼록 봉우리가 두 개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이렇게 V자 형태의 골짜기가 생기는데 우린 그 골짜기는 열곡이라고 해요. 그래서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경우는 해령과 열곡이 생긴다. 이렇게 지형을 알아두면 되고 자 지각 변동은 뭐가 생길지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화산 활동 생길까요? 여러분 여기는 멘틀 대류가 올라오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죠. 마그마 올라옵니다.
화산활동 펑펑 일어나고, 그리고 얕은 곳에서 이쯤에서 이제 충격에 의해서 진원이 발생, 그러니까 지진이 시작되는 곳이 우리가 진원이죠. 진원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얕은 곳에서 발생하는 천발 지진이 생긴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그 예시로는 동태평양 해령, 대서양 중앙 해령이 있는데, 지금 이름만 보더라도 태평양에 하나가 있고 대서양에 하나가 있나 봐요. 태평양은 약간 태평양의 동쪽에 있고, 그리고 대서양은 대서양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그림으로 보고요. 자, 이번에 우리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경계도 한번 볼게요. 자, 원리는 똑같은데 이번에 물 밑이 아니라는 거죠. 자, 대륙과 대륙이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원래 하나의 덩어리였던 어떤 대륙이 멀어지면서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늘어나면서 그 가운데에 골짜기가 생길 거예요. 판이 얇아지니까 그 골짜기를 우리가 열곡대라고 부릅니다. 위에서 나오는 열곡과 원리는 거의 비슷한 거죠.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멘틀 대륙 상승부니까 펑 화산활동이 일어나고요. 판들이 멀어지면서 판이 갈라지니까 충격에 의해서 얕은 곳에서 천발 지진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형 경계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난다면 두 대륙이 갈라지고 그 사이에 움푹 파인 홈이 생기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바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형 경계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게 곧 해양판과 해양판의 발산형 경계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 1강에서 배웠던 해양적 확장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륙 발산형 경계의 예시로는 어디가 있느냐? 동아프리카 열곡대,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이슬란드 열곡대, 아이슬란드라는 어떤 섬의 열곡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발산형 경계의 이론적인 거는 이제 배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세계 지도상에서 발산형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해양판과 해양판, 그 바다와 바다가 멀어지는 경계부터 볼 건데요. 태평양에 하나가 있고 대서양에 하나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태평양이라는 바다 찾아보면 여기가 바로 태평양이죠. 그쵸? 자, 태평양의 오른쪽, 동쪽을 보면 요렇게 방금 색칠한 요 노란색 부분을 우리가 동태평양 해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태평양 판과 여기는 나즈카 판이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해령과 열곡이 나타날 거다. 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해양과 해양이 멀어지는 거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바로 대서양에 있는데요. 자, 대서양은 태평양보단 좁은 바다죠. 여기가 대서양이에요. 그 대서양의 한가운데 가로지르면서 요렇게 띠 모양. 이게 바로 대서양 중앙해령입니다. 역시 해령과 열곡이 있겠죠. 자, 이번에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경계를 한번 찾아볼게요. 대륙이 갈라지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아프리카 찾아봅시다. 아프리카. 아프리카 맨 왼쪽에 여기 아프리카 대륙이 있는데, 자,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에 요렇게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있고요. 그럼 이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아프리카판이 갈라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움푹 이제 패여 있을 거고. 자, 그리고 대륙과 대륙의 발산형 경계가 한 군데 더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여기예요. 선생님 지금 오른쪽 위에 빨간색 점을 하나 찍었는데요. 선생님 여기는 바다 아닙니까? 이게 왜 대륙과 대륙의 발산이에요? 왜냐면 자, 여기에 대서양 중앙 해령 위에 요 빨간 위치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섬이 바로 아이슬란드예요. 그럼 아이슬란드 위는 이제 해양 발산이 아니고 대륙 발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린 거기를 아이슬란드 열곡대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판이 가까워지는 수렴한 경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렴한 경계는 두 판이 가까워지는 경계인데요. 두 판이 가까워지다가 거의 뭐 겹쳐질 정도로 이제 가까워지면 걔가 처리되는 방식에 따라 수렴한 경계는 둘 중에 밀도가 큰 판이 아래로 가라앉는 서비편과 그리고 두 판이 부딪혀서 이제 구겨지면서 솟아오르는 충돌형 경계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가까워지는 판들이 어떤 판이냐에 따라서 선생님이 지금 메뉴에 해양판과 대륙판, 그러니까 판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 가까워지는 경계, 그리고 해양판과 해양판이 가까워지는 경계, 마지막으로 대륙판과 대륙판이 가까워지는 경계로 나눠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메뉴에 해양판과 대륙판이 가까워질 때부터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해양판과 대륙판 중에 누가 더 밀도가 크다고 했어요? 해양판의 밀도가 더 크다고 했어요. 그러면 해양판과 대륙판이 가까워진다면 밀도가 더 큰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가라앉게 되겠죠. 그래서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 여기가 판의 경계거든요. 이 경계를 기준으로 왼쪽이 해양판이고 오른쪽이 대륙판인데 지금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가라앉는다, 섭입한다 라는 거 볼 수 있죠. 자, 요때 요 섭입되는 요 띠 모양을 우리가 베니오프대 또는 뭐 섭입대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때 생기는 지형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섭입이 일어난다, 뭐 어떤 판이 가라앉는다 라고 하면 이렇게 깊은 틈이 생깁니다. 그걸 우리가 바다에 있는 구멍, 해구라고 불러요. 그럼 섭입형 경계에서 무조건 해구는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자,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요 대륙판을 살짝 꾸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해양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오른쪽에 대륙판이 살짝 구겨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대륙판에 습곡 산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형은 이렇게 써볼게요. 해구가 생기고요. 습곡 산맥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때 생기는 지각변동이라고 하면 자, 여기 베니오프대 섭입대 위쪽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마그마 올라오면 우리가 그 화산활동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베니오프대 상에서 지진도 쭉 발생을 하는데 보세요. 지금 지진이 얕은 곳에서도 발생하지만 이렇게 판의 경계와 좀 먼 곳에서는 깊은 곳에서의 지진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각변동이라고 하면 화산활동 발생하고요. 그리고 천발 지진, 얕은 곳에서 발생하는 지진부터 신발 지진까지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자, 땅이 구겨져 가지고 습곡 산맥을 만든다? 이런 것도 일종의 지각변동이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조산운동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는 조산운동도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지각변동은 다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데가 바로 그 남아메리카 쪽에 있는 페루 칠레 해구, 그 안데스 산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사실 지금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렴형 경계를 칸을 이렇게 두 칸으로 나눠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사실은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렴형 경계가 다시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잠깐 그림을 그려볼까요? 요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요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과 거의 비슷한데 지금 왼쪽에 해양판이 있고요. 오른쪽에 대륙판이 있고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대륙판에도 여기 이렇게 대륙이 있는데 일부 바다예요. 바다를 포함할 수 있거든요. 그럼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베니오프대 위에서 마그마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위에서 화산활동 생긴다고 했는데 바다에서 만약에 화산활동이 일어난다면 그 마그마가 굳어가지고 이거 뭘까요? 섬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섬이 하나가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요런 호의 형태를 그리면서 분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호 모양, 호상, 열도, 섬이 줄지어 분포한다. 호상 열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해양판과 대륙판의 경계더라도 대륙판에 일부 바다를 포함한다면 이번에 호상 열도가 생기고 대륙판이 직접적으로 구겨지지는 않을 테니까 습곡 산맥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데가 바로 우리나라 근처 일본 해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잠시 후에 또 보겠지만 그래서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렴형 경계 중 대륙판이 일부 바다를 포함한다면 해구와 이번에 습곡 산맥 아니고요. 호상 열도가 생겨요. 그리고 지각 변동으로는 화산활동이 일어나고요. 여기도 이렇게 베니오프대에서 지진 발생하니까 얕은 곳 천발 지진부터 깊은 곳 신발 지진까지 발생합니다. 그런데 조산운동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렴형 경계였고요. 자, 이어서 이번엔 해양판과 해양판이 가까워지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가 판의 경계고요. 왼쪽도 해양판이고 오른쪽도 해양판인데 여러분 같은 종류의 해양판이라 할지라도 둘 중에 누가 더 밀도가 크겠죠. 왼쪽에 있는 해양판이 더 밀도가 컸나 봐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해양판이 오른쪽에 있는 해양판 아래로 들어가고 섭입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구가 발생합니다. 자, 여기 베니오프대 있는데 베니오프대 위에서 마그마 생긴다. 자, 마그마가 분출해서 화산활동이 일어나고 화산활동이 바다 위에서 일어나니까 걔네가 굳어가지고 섬이 되는데 그 섬이 호 모양으로 줄지어 분포해서 우리는 호상열도라고 한다. 이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해양판과 해양판이 수렴하는 경우 이때는 지형이 해구 생기죠. 그리고 호상열도 생깁니다. 그리고 지각 변동은 화산활동 발생하고요. 역시 베니오프대에 있으니까 지진은 천발 지진부터 신발 지진까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면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수렴형 경계에서 판의 경계에서 멀수록 진원의 깊이,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하는 그 장소의 깊이는 깊어진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판의 경계에서 멀수록 진원의 깊이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 더, 섭입하는 판과 섭입당하는 판 중에 섭입당하는 판에서 지진이나 화산활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렇게도 우리 말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본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렴형 경계, 그리고 해양판과 해양판의 수렴형 경계는 모두 다 섭입형 경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륙판과 대륙판이 가까워진다면 대륙판이란 건 절대적인 밀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륙판이 맨틀 아래쪽으로 쑥 들어가고 섭입되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대륙판과 대륙판이 가까워진다면 얘네가 아래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둘이 야, 니가 가 하면서 싸우다가 쑥 솟아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우 이때는 충돌형 경계죠. 자, 여기는 섭입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바다의 구멍인 해구는 없고요. 역시나 호상 열도도 없어요. 여기 바다 아니니까. 대신에 두 개가 이제 대륙판이 충돌하면서 막 찌그러지고 구겨지면서 습곡 산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습곡 산맥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는 조산 운동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지형에는 습곡 산맥을 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지각변동 볼 건데, 일단 여기 아래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긴 만들어져요. 근데 그 마그마가 분출되진 않습니다. 왜냐? 습곡 산맥이 워낙 높이가 높고 두껍다 보니까 마그마가 뚫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화산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자, 얘네가 이제 충돌하면서 그 충격에 의해서 지진도 발생해요. 진원이 이렇게 생기는데 당연히 천발 지진은 발생하고요. 그리고 신발 지진처럼 그러니까 신발 지진 정도로 진원의 깊이가 깊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굳이 말하자면 천발 지진부터 한 중발 지진까지의 지진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산을 만든다. 조산 운동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바로 두 판이 가까워지는 수렴형 경계 정리한 건데 수렴형 경계가 사실 가장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이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통해서 설명했던 거 차근차근 천천히 듣다 보면 저절로 외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배웠던 수렴형 경계를 세계 지도상에는 수렴형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배운 순서가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렴형 경계, 얘는 섭입형 수렴형 경계다. 요렇게 하나 배웠었죠. 근데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렴형 경계인 경우 습곡 산맥이 있는 경우와 습곡 산맥이 없는 경우로 나뉘어진다라고 했어요. 먼저 우리는 습곡 산맥이 있는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어디냐?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발톱 모양 같은 거 있죠. 막 이렇게 발톱. 요게 이제 판이 아래쪽으로 들어간다, 섭입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보세요. 나즈카판과 남아메리카판이 서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양판인 나즈카판이 더 밀도가 클 테니까 남아메리카판 아래로 섭입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가 바로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렴형 경계고 우리는 여기를
페루 해구라고 해요. 여기 페루 해구에는 일단 생기는 지형이 해구가 있겠죠. 섭입하니까. 그리고 호상열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호상열도는 이제 섭입을 할 때 얘네들의 단면을 그려보면 지금 왼쪽이 나즈카, 오른쪽이 남아메리카판이 있을 때 여러분 지금 나즈카판이 남아메리카판 아래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남아메리카판에는 해양이 없어요. 바다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 섭입대, 베니오프대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나면서 호상열도가 생기는 건데 지금 여기는 호상열도가 생길 수가 없죠. 왜냐면 섭입 당하는 애에 바다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호상열도가 없고 섭입하면서 여기 남아메리카 대륙판이 조금 구겨지면서 습곡산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해구와 습곡산맥이 생기는 경계이고 이때 생기는 습곡산맥의 이름이 바로 안데스 산맥이에요. 요게 첫 번째 해양과 대륙의 수려면 경계고 두 번째로는 여기가 진짜 중요한데 우리나라 근처입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여기 우리나라인데 여기 이렇게 우리나라 있고 여기 일본인데 여러분 여기가 바로 또 대륙판과 해양판의 수려면 경계예요. 보면 왼쪽에 있는 이 유라시아판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여기 지금 태평양판이 서로 가까워지고 있고 이럴 때 해양판인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섭입하겠죠. 그런데 이때는 여기 보면 이게 경계가 있을 때 대륙판 쪽에 일부 바다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호상열도가 생길 수 있겠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호상열도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이름이 일본 해구예요. 일본 해구. 그럼 일본 해구에서는 섭입하니까 일단 해구가 생기는데 섭입 당하는 애에 바다가 일부 있으니까 호상 열도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습곡 산맥은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페루 해구 그리고 두 번째 일본 해구 얘네들은 해양판과 대륙판의 섭입형 수려면 경계였어요. 그럼 이번에는 해양판과 해양판의 수려면 경계 보겠습니다. 역시나 섭입형 경계죠. 이럴 때는 두 해양판 중에 더 밀도가 큰 해양판이 섭입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한 군데만 볼게요. 어디냐면 여러분 필리핀판 찾아보세요. 네, 여기가 바로 필리핀판이에요. 되게 조그맣죠? 이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의 경계, 여기가 바로 해양과 해양의 수려면 경계입니다. 근데 필리핀판과 태평양판 중에 둘 다 해양판이지만 태평양판의 밀도가 더 크거든요. 그럼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아래로 섭입하겠죠. 자, 여기의 이름이 뭐냐? 여기 이름이 바로 마리아나 해구라는 곳이에요. 동그라미 3번 마리아나 해구. 자, 이 마리아나 해구는 해구니까 당연히 깊은 바다겠지만 이 마리아나 해구는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입니다. 진짜 깊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신비하잖아요. 엄청 깊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 많이 막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마리아나 해구 탐사에 성공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개인이 도전을 해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여러분 그 아바타 아시죠? 영화 아바타. 그 영화 아바타의 감독이 이 마리아나 해구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잠수함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마리아나 해구에 들어갔었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리아나 해구는 당연히 지형이 해구 있을 거고 그리고 호상열도 있을까요? 있겠죠. 섭입하는 경계고 섭입 당하는 애에 바다가 있으니까 그 호상열도는 아마 필리핀판 쪽에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호상열도 생긴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마리아나 해구 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대륙판과 대륙판의 수려면 경계 볼 거고요. 앞서 봤듯이 이 경계는 섭입이 일어나지 않고 충돌형 경계입니다. 자, 어디가 있냐? 바로 여기예요. 여기 보면 이 부분 인도와 유라시아 판의 경계인 거죠. 그러니까 판으로 말하자면 우리 인도가 포함된 판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에요. 요렇게. 그리고 유라시아 판이 서로 가까워지고 있는데 지금 요 경계의 그 다음 부분을 보면 대륙과 대륙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충돌형 경계가 생기는데 여기가 바로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지금 여기 번호를 4번으로 붙일게요. 지금 4번이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다.
그럼 여기는 섭입이 일어나는 곳 아니니까 해구 생기지 않고 오로지 습곡 산맥만 생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 강에서도 봤듯이 여러분 이 인도는요 원래 요렇게 있었던 섬나라였어요. 근데 인도가 점점점 이렇게 올라오면서 유라시아 대륙과 부딪혀가지고 지금은 합쳐진 거죠. 그러면서 합쳐지면서 그 대륙과 대륙이 부딪히면 막 구겨지면서 습곡 산맥이 생긴 거고 그 습곡 산맥이 히말라야 산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말라야 산맥을 이렇게도 불러요. 우리 지구의 주름살이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자면 여러분 인도가 섬나라일 때는 요 부분이 이 아랫부분은 원래 바다였겠죠. 인도가 섬나라일 때는. 그래서 지금 히말라야 산맥 위에를 보면 막 바다에 살던 조개라든가 이런 바다 생물들의 화석이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요 히말라야 산맥이 위치한 경계 아랫부분이 바다였기 때문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수려면 경계에 해당하는 예시들을 실제 지도상에서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존형 경계를 볼게요. 자, 보존형 경계는 두 판이 이제 스쳐 지나가는 엇갈리는 경계라고 했습니다. 자, 보존형 경계도 해양과 해양의 보존형 경계, 그리고 대륙과 대륙의 보존형 경계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일단 여러분 해양판과 해양판의 보존형 경계라고 하면 해령이에요, 해령. 무슨 말입니까? 해령은 발산형 경계인데 자, 우리가 해령을 확대해서 보면 사실 해령이 뚝뚝 끊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 확대해서 볼까요? 여러분 요런 게 해령이죠. 요런 게. 해령이란 건 두 판이 이렇게 멀어지는 경계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뚝뚝 끊겨져 있는 해령과 해령 사이에 있는 요런 부분 보면 이 초록색 부분 보면 보세요. 요 초록색 부분 위아래로 판이 이동하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엇갈리고 있죠. 이런 게 바로 보존형 경계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 사실 해령 사이사이에 이런 보존형 경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일일이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우리가 해령 변환단층이라고 부르고 이 해령 변환단층에 생기는 지형은 변환단층, 생기는 지각변동은 천발지진이다. 이 정도를 기억해 두면 되겠죠. 그래서 해령이 나올 때 그게 해령의 표시가 된 건지 변환단층, 보존형 경계의 표시가 된 건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방금 해양판과 해양판의 보존형 경계로 해령 변환단층을 본 거였고요. 이번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스쳐 지나가는 보존형 경계를 보자면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요. 자, 여기 이제 확대해서 볼까요? 이게 왜 대륙판과 대륙판입니까? 지금 왼쪽 해양판 그리고 오른쪽 대륙판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사실 자세히 보면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땅이 이렇게 혹처럼 좀 튀어나왔는데 근데 판의 경계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혹처럼 튀어나온 요 땅은 얘는 북아메리카 대륙에는 해당되지만 판으로 따졌을 때는 북아메리카 판이 아니고 태평양 판에 속한 거죠. 그래서 판의 경계는 지금 요 선인데 얘네가 이동하는 방향이 지금 요렇게 이동 중입니다. 스쳐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바로 대륙판과 대륙판의 보존형 경계고요. 여기가 바로 동그라미 2번 산 안드레아스 축소하고 변환단층이란 곳이에요. 산 안드레아스라는 영화도 있었죠. 지진 영화였었는데 여기서는 역시나 변환단층 생기고 또 지각 변동으로는 천발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지금 미국의 서쪽 서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샌프란시스코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로스앤젤레스가 있어요. 근데 얘네 두 개가 점점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거리는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존형 경계의 예시로 해령 변환 단층과 그리고 산 안드레아스 변환 단층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 판 구조론으로는요. 판과 판의 경계에서 생기는 지각 변동만 설명할 수 있어요. 뭐 보존, 아니면 발산, 수렴 이렇게 경계에서 생기는 지각 변동은 다 설명이 되는데 우리 지구상에는 판의 경계가 아닌 곳에서도 지각 변동이 나타납니다. 그게 어디냐?
자, 왼쪽을 보면, 자, 왼쪽 지도상에 우리 태평양이라는 바다 한번 찾아봅시다. 자,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에 여기 하와이라는 섬이 있어요. 하와이 다들 들어보셨죠? 자, 하와이. 요렇대요. 너무 멋있죠? 선생님도 안 가봤어요. 이렇게 하와이라는 멋진 섬이 있는데 여러분 하와이라는 섬에서는 지금도 화산 폭발이 최근까지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산섬이에요. 그런데 보면 여러분 하와이는 태평양 판이라는 하나의 판 가운데에 있거든요. 판 내부에 있어요. 근데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그럼 요거는 우리가 판 구조론으로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와이처럼 판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이 바로 플룸 구조론입니다. 자, 그럼 플룸 구조론이 뭔지 볼게요. 자, 일단 플룸이란 게 뭐냐면 플룸은 멘틀 있죠. 그 멘틀 가장 밑부터 가장 위까지 멘틀 전체에 걸쳐가지고 하강하거나 상승하는 원기둥 모양의 물질 또는 에너지의 흐름을 우리가 플룸이라고 합니다. 자,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볼게요. 자, 우리 지구가 나와 있고요. 여러분 멘틀이라고 하면 여기를 우리가 멘틀이라고 하는데 앞서 봤던 판 구조론에서는 멘틀의 상부, 연약권에서의 대류에 의해서 그 위에 있는 판이 이동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멘틀의 일부분의 이동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멘틀 전체가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고 상승 아니면 이렇게 하강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이걸 플룸이라고 하는 거죠. 기둥 모양으로 멘틀 전체에 걸쳐가지고 상승 하강한다. 그래서 하강하는 플룸을 우리는 차가운 플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상승하는 플룸을 우리는 뜨거운 플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차가운 플룸과 뜨거운 플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차가운 플룸은 여기 글부터 읽어보면 수렴형 경계에서 섭입된 판의 물질이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 부근에 쌓여 있다가 가라앉아 형성된다. 자, 무슨 말인지 우리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판 구조론에서 섭입형 경계에 배웠습니다. 지금 보면 왼쪽, 오른쪽 판 중에 오른쪽 판이 이렇게 밑으로 섭입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판이 섭입된다는 건 판이 소멸된다는 거죠. 근데 그 소멸된 아래로 밑으로 내려온 그 판들이요. 상부와 하부 멘틀 경계에 여기에 쌓여요.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르면 요 쌓인 판들이 더 아래쪽으로 어디까지냐? 멘틀과 여기 안에 핵이겠죠. 핵의 경계까지 하강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 멘틀 전체에 걸쳐서 하강을 한 거고 이게 바로 우리가 방금 봤던 차가운 플룸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판 구조론에서 봤던 수렴형 경계에서의 섭입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섭입된 판이 쌓이면 그게 차가운 플룸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럼 뜨거운 플룸은 왜 생깁니까? 뜨거운 플룸은 이 차가운 플룸이 멘틀과 외액의 경계에 딱 닿았어요. 도달하면 어떤 게 내려오면 다른 장소에서는 어떤 건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경계에 딱 닿으면 그 역량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뜨거운 플룸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뜨거운 플룸도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 자세히 보면 여러분 지금 이 하와이를 내가 잘라가지고 단면을 본 건데 여기서 이렇게 멘틀 전체에 걸쳐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위에 있죠. 뜨거운 플룸 바로 위에 있는 장소 우리가 그거를 열점이라고 해요. 뜨거운 플룸 바로 위에 열점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을 건데요. 여러분 이 태평양 판이라는 판이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조금씩 이동을 했겠죠. 태평양판이 이렇게 지금 북서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과거에는 얘네들이 열점의 위치에 있었겠죠. 근데 점점점 판이 이동하면서 현재 여기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고 지금 이렇게 북서쪽으로 갈수록 더 과거의 화산 섬이 나온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우리가 태평양판의 이동 방향까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열점이란 게 판이 이동하면 같이 이동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아니죠. 우리가 뜨거운 플룸이란 건 전체 멘틀에 걸쳐서 일어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판이 이동하더라도 뜨거운 플룸 열점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동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우리 판 구조론과 플룸 구조론 설명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판 구조론과 플룸 구조론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판 구조론과 플룸 구조론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다가 아니고 각각의 설명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 건데요. 우리 판 구조론은 판이 섭입되기 전까지의 판의 운동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활동, 대류하는 영역을 어디까지 한정하냐면 멘틀 전체가 아니고 멘틀 상부, 정확하게 말하면 부분 용용되어 있는 연야권에서까지 대류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는 지각 변동 중에서 판과 판의 경계에서의 지각 변동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 판 구조론으로는 판 경계의 지각 변동만 설명할 수 있고 판 내부의 지각 변동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등장한 게 플룸 구조론입니다. 자, 플룸 구조론은요, 이제 판이 섭입된 그 이후의 지구 내부의 운동을 설명하는 거죠. 판이 섭입되고 그 섭입한 판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아래로 하강해서 차가운 플룸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활동하는 영역이 멘틀 상부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멘틀 전체죠. 멘틀 전체의 대류로 설명을 하고 그 멘틀 전체의 대류를 우리는 플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플룸 구조론이 설명할 수 있는 지각 변동은요, 판 경계가 아니고 하와이와 같이 어떤 판 내부에서의 지각 변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판 구조론과 플룸 구조론 비교까지 해서 이번 시간 내용은 끝났습니다. 자, 이번 시간 판 구조론, 플룸 구조론, 우리 지구과학에서 지질학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수업 마치고요. 우린 다음 강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